자,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을 속인 미국의 10대 거짓말이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미국 하면 그래도 세계 중심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증거를 좀 확인하고 미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달러가 붕괴한다는 뜻이고 달러가 붕괴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특별히 경제 붕괴가 무르익었다. 이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서 부디 오랫동안 정말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접을 때가 됐다. 그저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니 주시면 아니 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먹을 것 있고, 그래도 입을 것 있고, 그래도 잘 곳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히 미국 사람들 그 시민들에게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뭐냐면요. 빈곤이 너의 책임이다. 빈곤은 너의 게으름 때문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빈곤, 노숙자들 보면 굉장히 게으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슬럼가 같은 곳을 봐도 이 빈곤한 사람은 범죄자, 그리고 빈곤한 사람은 실패자, 빈곤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서 계속해서 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 마치 어떤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고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게으르고 네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네가 패배자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주입하면서 결국 미국이란 정부의 책임 이런 것에서 쏙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빈곤은 미국 국가 정책의 실패가 더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의 빈곤한 사람들, 그들 역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빈곤한 게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실례로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서요. 아프리카 지금 많이 빈곤하죠. 막 못 먹고 굶어 죽고 막 그러죠. 그걸 보면서 리월더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프리카가 왜 저렇게 빈곤하냐? 저들이 FTA를 안 해서보다. 저들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았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시장 개방만이 그온 인류를 뭐 이렇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실상 아프리카 정책을 보면요. 아프리카가 그 시장을 얼마나 많이 개방한 줄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아프리카는 시장을 개방하기 이전에 서구 사회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뜯어먹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웠다는 거 아십니까? 적어도 서구 사회가 아프리카를 침범하지 않았을 때 서구 사회가 아프리카의 그 무분별한 시장 경제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적어도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역사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아프리카는 개방하기 전이 훨씬 덜 빈곤했습니다. 따라서 빈곤이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의 책임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재 약 1억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층 혹은 유사 빈곤층의 처지에 놓였답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시중에 가시면 1%의 부자들과 99%의 우리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14년 이게 4월인가 1월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그 연수를 잘 모르겠네. 제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요, 미국에서 이미 방영된,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걸 책으로 만든 것,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미국의 인구가 3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1억 5천만 명에 다다르는 미국인들이 빈곤층 혹은 유사 빈곤층의 처지에 놓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실업과 전쟁, 뭐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침공 등 이런 그냥 전비로 그냥 다 들어먹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IT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등의 정책 실패, 또한 이 기업의 탐욕,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왜 제가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로 풀린 그 돈의 거의 95%가 1%에게 부가 돌아가게 집중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예, 이처럼 미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를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빈곤인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빈곤이 우리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김무성 씨가 그냥 김무성 씨라고 합시다. 뭐 저랑 뭐 큰 차이도 없는 우리랑 뭐 큰 연관도 없는 사람 같은데 솔직히 정치 우리랑 연관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고 말해서 정치가 여러분들을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정치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가 여러분들을 신물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를 김무성 대표라고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김무성 씨다, 김무성 아저씨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김무성 아저씨가 똑같이 그렇게 했죠. 청년들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도전 정신이 없었다. 오늘날 청년들이 힘들게 만든 게 누구 책임인데요? 누구 책임인데요? 그래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김무성 아저씨가. 근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듭니까? 취업 안 됩니까?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굿윌 헌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굿윌 헌팅을 6번을 봤거든요. 저는 영화가 재밌는 게 있으면 뜻이 있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굿윌 헌팅을 한 6번 봤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하고 그 한 명 그 남자 주인공 왜 저거 본 아이덴티티 아니 본 시리즈 있죠?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갈 일이 엄청 많아. 그냥 할게요. 중요하니까. 그 친구가 조금 천재인데 자폐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조금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친구를 치유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그 친구 어떻게 치유되냐면요. You're not fault. 로빈 윌리엄스가 그 친구 얘기합니다. You're not fault. 네 책임이 아니야.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 줍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립니다. 비로소. 그러면서 그의 이 자책감이나 어떤 사회의 부정응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You're not fault. 너의 책임이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똑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빈곤으로 추락하고 있고 3%세대, 5%세대, 넘어 7%세대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You're not fault.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You're not fault.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뉴월더의 잘못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이건 야당과 여당을 불문하고 정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빈곤 그리고 취업을 못해서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로빈 윌리엄스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You're not fault.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요. 힘내십시오. 죄책감, 자책감 갖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회복됐다. 지금 신문에서 연일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사례를 전부인 것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거시 통계, 그리고 좀 넓게 통계를 봤을 때요. 통계적으로 2001년 이래로 미국에서는 매달 평균 5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매달 평균 5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듭 반복하지만 제가 통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것을 책으로 만든 그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서 미제 물건 찾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미제하면 미국 제품 하면 그냥 막 이거 엄지손가락 그냥 막 치켜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미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둘러보십시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우리 옷은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가구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미국 제조업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지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이 살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침체가 끝났다. 대불황이 끝났다.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글로벌 경기가 대침체 국면에 젖어들었죠. 근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침체기가 끝났다. 미국의 침체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기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 창출된 새 일자리는요. 미국에서 창출된 새 일자리는요. 저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중에 사라진 일자리의 60%가 중간 임금직이었던 반면에 이제 침체기가 끝났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걸로 지금 미국이나 어떤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기 침체기 중에 사라진 일자리 60%는요. 임금이 중간 임금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60은 받는 그런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경기 침체 중에.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긴 일자리 70%는요. 그 중간 임금을 받는 그런 그 일자리가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고 모두 다 계산대 직원, 물류창고 직원, 물류창고 관리자, 주방보조원 등의 저임금직이다.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지금 미국이 화랑이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왜?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2008년 전에 2008년이 있으면서 미국의 일자리가 확 줄었는데 그 확 줄은 일자리의 60%가 다 괜찮은 직장들, 괜찮은 직업들이
확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시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늘어나는 일자리의 70%는 다 뭐냐? 계산대 직원, 물류창고 관리자, 주방보조원 등 아주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유로 낮은 실업률을 근거로 든다. 한마디로 쇼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학자금 대출, 그리고 자동차 대출, 기타 등등 미국인들은 현재 빚으로 연명하는 중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의 빈곤층은요, 계속해서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기가 끝났다?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침체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정부 지원이 소수민족이 최다 수혜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사는 이 백인들은 잘 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지원은 다 소수민족들, 못 사는 민족들, 이민 와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최대로 돌아가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미국인의 48.5%가 2010년 1분기에 일종의 정부 혜택을 받았던 가구의 일원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의 48.5%면 미국의 50%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빈곤은 너의 책임이다.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약 3억 조금 넘는 인구 중에 1억 5천만, 거의 절반이 빈곤 혹은 유사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증명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 미국인의 48.5%가 2010년 1분기에 정부 혜택을 받았던 가구의 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푸드 스탬프 아시죠? 밥 굶지 말라고 미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밥 먹어라 라고 하면서 주는 그 푸드 스탬프, 그게 그 푸드 스탬프 수령자의 70%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패닉인가요? 아니면 흑인들인가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푸드 스탬프 수령자의 70%는요, 백인입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주민들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미국 사람들이 잘 살아서 정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 괜찮다. 쇼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배를 굶지 않는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피딩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피딩 아메리카. 이게 미국의 기아 구호 자선단체거든요. 이 피딩 아메리카에 의하면 매일 밤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허기진 배를 안고 잠에 들어야만 한답니다. 5천만 명. 남한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매일 거짓말 같은데요. 매일 남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배를 굶으면서 자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데 미국이 살아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2014년 책이라니까요. 2014년. 그리고 그때보다도 미국은 더 안 좋아졌다니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미국 인구가 약 3억 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천만 명이 3억 조금 넘는 인구에서 5천만 명이 오늘 하루 배를 굶으면서 사는 나라.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아메리카 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 중에 보면 미국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여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미국은 참전 용사를 소중히 보살핀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봉된 영화 스나이퍼. 그 외에도 미국의 많은 전쟁 영화, 뭐 태양의 눈물,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태양의 눈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전쟁 영화를 보면 그들이 전우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리고 전우를 아끼는 것뿐만 아니고 나라가 그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특별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데, 라이언이라는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거든요. 그 미국 군대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걸 영화를 딱 보면, 야, 미국이 저런 나라야. 저러니까 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지, 생명을 다 바치지, 이렇게 막 추앙하고 막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있죠. 영화는 영화다. 예, 영화는 영화입니다. 미국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미국은 전우를 버리는 나라입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 노숙자가 된 참전 용사를 위한 국립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죠? 이게 영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좀 긴 건데요. 노숙자가 된 참전 용사를 위한 국립연합회. 이 단체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노숙하는 참전 용사의 수가 6만 7천 명을 넘었답니다. 자, 참전 용사를 소중히 보살핀다면서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면서요. 근데 지금 실제 생활은요, 참전 용사 중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6만 7천 명이랍니다. 그리고 가난과 사회 지원망 부족, 열악한 생활환경, 불량 주택 때문에 노숙은 안 하지만, 노숙에 준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참전 용사가 또 약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통계예요? 2014년 통계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방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 쇼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혐오,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를 반미주의자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국을 안 좋아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왜냐? 그 나라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요꼴이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 미국이 누구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냐? 바로 사탄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곱 번째요. 국가 재정의 적자가, 지금 미국이 엄청난 국가 재정 적자를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한도 늘리네 마네 그거 갖고 지금 셧다운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재정의 상태가 왜 왔냐? 국민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망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재정적자 딜레마를 초래한 지배적인 요인은요, 국가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이 아니라, 재량 지출,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이겁니다. 쉽게 그냥 정부 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재정 운영의 어떤 그 효율성, 그리고 건전화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재정 지출 방안의 하나가 재량 지출인데요. 그냥 어려운 말 그냥 다 빼세요. 그냥 정부 지출이다. 정부가 쓰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이 국가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 때문에 국가 재정의 파산 상태가 온 게 아니고요. 미국이 부시 정권의 법인세 감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막대한 전쟁 비용,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모기지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침체, 이런 그냥 그 국가 자체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이걸 국민들 지원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라고 너무나 낯두껍게 마치 MB가 MB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에서 정말 얼토당타는 말로 자기 그 공치사기에 바빴던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짓말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원외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 여러분, 론스타의 재판을 왜 비공개를 해야 됩니까? 왜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거짓말, 뭐든지 감추려고 하는 거. 그게 누구에게서 비롯된 현상들입니까? 예, 바로 이 정부가, 그리고 미국도 모두 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뉴 월드 오더에게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왜? 성경에만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기준, 성경, 바이블. 저는 그것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8번째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최고 부유층 봉급 생활자들은 양도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의 약 21.5%를 세금으로 냅니다. 참고로 1990년대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이 28%였습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세금법, 그러니까 그 감면,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가진 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요, 겨우 5.5%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안 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여러분, 전기는 산업용 전기가 있고 일반 전기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요, 전기료가 쌉니다. 그리고 그 산업용 전기를 심야에 쓰면 전기료가 더 쌉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세를 환급해 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비롯한 10대 대기업들이 전기세를 환급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금액을 알면 놀랄 겁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 전기는요, 우리가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안 씁니다. 전기를 누가 많이 쓰냐? 바로 산업이 많이 씁니다. 산업이 많이 쓰면 산업이 많이 전기세를 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많이 더 쓰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부는요, 많이 쓰는 데에다가 국민의 세금을 각출해가지고 그들을 보조해주고요. 그리고 전기세를 깎아주고 있고요. 그 돈을 다 누가 내는 겁니까? 예, 일반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내서 지금 삼성전자 배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LG전자 배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정말 아까운 겁니다. 그래 놓고는 여름에 전기 아껴라. 블랙아웃인가요? 네, 블랙아웃 된다. 전기 아껴라. 이 웃기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가. 정말 이 나라 정부는 거짓으로 도배된 정부입니다. 이 나라 정부는. 거짓으로 도배가 됐어요. 야, 김종사, 그럼 뭐 야당으로 바꾸자고? 야당도 거짓말쟁입니다. 무슨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거짓말로, 거짓말 홍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냥,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다 보니까
어떤 그 근거가 필요해서 설명드린 거죠. 뭐 정권을 갈아엎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저를 종북 세력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북한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북한을 아주 싫어. 저는 정치 이런 거, 정권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사랑합니다. 제 진심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어떤 것도 사모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신물납니다. 뭐 비관론자다, 뭐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적인 것도 따져보고 아닌 것도 따져보고 이렇게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나 어떤 정권인의 희망을 두기에는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이 희망을 걸기에는 애시당초 글러먹었다. 애시당초 글러먹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저의 가치관이 그렇게 기우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종북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나라가 북한으로 적화 통일되면 제가 행복해 할까요? 만세 부를까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죽을 텐데요. 북한이 적화 통일시키면 목회자들을 가장 먼저 죽여버린다고 하던데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죽고 싶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종북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 사회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에. 얘기가 많이 갔고요. 9번째 봅시다. 메디케어는 노인을 잘 보살핀다.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들이 혼자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메디케어와 그 외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보건 의료 정책들이 충당해 줬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 사이에서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에서 지금 노인들이 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지금 파산하고 있다. 그게 주된 이유다. 노인들 파산의 주된 이유가 바로 의료비 부담이다. 그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노인들을 잘 보살핀다?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잃고 빈곤층의 처지에 놓이고 있다. 대교시 근교의 빈민은 2006년 1440만 명에서 2010년 1780만 명으로 24% 증가했다. 여러분, 빈민층이요. 대도시 근교의 빈민층이요. 2006년부터 불과 4년이 지난 2010년에 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10가지가 빈곤은 게으른 너의 책임이다. 미국의 제조업은 회복세다. 대침체는 끝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은 대부분 소수민족 집단이 받는다. 미국에선 누구도 배를 곪지 않는다. 미국은 참전 용사들을 소중히 보살핀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국가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잘 보살핀다. 교회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10가지들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짓말. 여러분, 이걸 싹 다 빼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가지를 싹 빼면 어떤 나라가 나온지 아십니까? 유토피아가 나옵니다. 유토피아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은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은 유토피아다. 유토피아가 되고 있다. 다시 유토피아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물려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것을 반박해 드렸듯이 결론은 아메리카 드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라고 이 권태호라는 특파원이 이게 한겨레 신문 같은데요. 2010년도에 이 미국을 갔다 와서 써놓은 그 칼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역사는 20세기로 종말을 고한 것 같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한인들을 만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7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2008년 촉발된 미 금융위기가 미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기 시작한 건 이미 그 이전부터였던 것 같다. 70에서 80년대에 엄청나게 쏟아지던 미국 이민자들도 이제는 매년 그 수가 줄어 한인타운에선 한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은 이제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었던 소박한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자식들이 다시 한인타운으로 유턴해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형태가 늘면서 빛이 바랜다. 최근 퓨리서치 조사를 보면 자식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조사 대상자의 47%로 절반이 안 됐다. 미국 경제가 극에 달했을 때인 2009년의 62%보다 더 낮은 수치다. 실직자 2,600만 명, 국민 8명 중 1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는 곳에서 희망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 선셋 통계를 보면 1979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275% 늘어나는데 같은 기간 하위 20%의 소득은 18% 늘어나는데 그칠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부익비 빈익빈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권태호 워싱턴 특파원. 예. 2010년도에 이미 이 특파원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미국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견은 여러분 킹스맨 보셨죠? 킹스맨에 보면 그 영화에 이렇게 살짝 그 간판에 교회 간판에 미국에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처럼 뉴월드 오더도 미국을 지금 멸망시키기로 그래야 달러가 붕괴되니까 달러가 붕괴돼야 제가 설교했듯이 베리칩이라는 짐승의 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화폐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밖에서 매매하는 그런 시스템, 짐승의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뉴월드 오더는 미국을 붕괴해야 됩니다. 달러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 뉴월드 오더가 이 달러라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성경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작업,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멸망은 달러의 멸망입니다. 달러가 붕괴하면 세계 경제는 동반 붕괴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리고 특파원이 증명했듯이 미국은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런 미국이 죽어가고 달러가 망해가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건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칩, 짐승의 표, 실생활로 막 나타나고 있는 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다가오면서 신흥국들, 특히 우리나라 위험해지고 있는 거, 지진, 화산 폭발하는 거, 후쿠시마 사태, 최근에도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바다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거 또 여러분 보셨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그리고 푸틴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계속 푸틴을 밀가부르듯이 공격하고 있는 고가마오개 전쟁의 이야기들, 초를 다투는 지금 시리아의 붕괴, 지금 여러분 시리아 붕괴는 지금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붕괴되면 마지막 이란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란이 시리아가 무너지기 직전 혹은 무너지고 나면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시리아가 무너지면 이란이 러시아와 함께 먼저 누군가를,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서방을
예,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시리아가 마지막 분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보면 미쳐가는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양해서 같이 살던 아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입양한 아들과 결혼하고 있는 이런 미쳐버린 사람들. 출근하는 여성에게 쇠고수를 테러를 해가지고 그냥 출근도 마음 편히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버지 시체를 불태우는 이런 끔찍한 점점 그 미쳐가는 도를 더해가는 이런 시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잡아가는 시대. 지금 미국에서 제가 오늘 기사 올려놨죠. 동성애 죄라고 하면 그 설교자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회사는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 여러분 롯 아시죠? 두 명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집에서 묵게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는 동성애하고 싶어서 와가지고 새로운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을 행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롯이 그 사람들에게 동성애 악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롯을 테러하려고 합니다.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 들어온 두 사람보다 널 더 내가 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까지 치닫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떨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그릇을 쏟아부을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해서 보았을 때 이 시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함이 극에 다를 때 거의 지금이죠. 거의 지금 시대죠. 거의 다 왔죠.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면 체포해가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이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테러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회 시대 종말도 그렇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돈을 훔친 20대가 있었는데요. 그 댓글을 보면요. 잘 훔쳤네.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이 훔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돈을 훔친 그 도둑을 오히려 교회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옹호하는 이런 시대.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교회 이미지 실추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처럼 교회 시대의 종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짐승의 표도 그렇고 어디 하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지금 이런 것들을 미국이 망해가고 달러가 망해가는 것과 동시에 동반해서 뭉뚱거려서 함께 한 묶음으로 해서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제 그분의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을 진짜 참된 크리스찬들을 불러오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백두산도 터지고 후지산도 터지고 후쿠시마 원전은 더 심해지고 세계 경제도 붕괴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런 전면적인 대환란의 징후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인가 안 퍼져나갈 것인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정말 여러분 대환란이 이제 곧 멀지 않았을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미국이 우리를 그동안 속였던 10대 거짓말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그리고 끝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아야만 할 때다.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말고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이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그 시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모두 다 함께 외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거짓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 이 세상이 이제 거짓으로 다 가득 차서 칠흑같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이제 이 거짓을 깨치기 위해서, 거짓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부디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참된 빛, 참된 진리, 성경만을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그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